마흔 넘어 어렵게 얻은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80대 자산가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인지 고등학교 시절부터 온갖 말썽을 부리더니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직업 없이 부모에게 기대서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개로 취직을 했지만 번번이 몇 달 못 가 그만뒀고 또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아 3년 만에 이혼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은 얼마 전부터 부모에게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 재산을 일군 아버지의 돈을 욕심낸 건데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술에 취해 찾아와 왜 재산을 미리 주지 않느냐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나신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유산을 1원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팔순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하는 폐륜 아들이 상속을 못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80대 아버지의 사연인데, 이분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분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았고요. 또 아내와 사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어요. 네. 벌써 늦게 답답하시죠? 그렇죠. 늦둥이 아들 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의뢰하신 분은 40대 따님이에요. 네. 따님이 맞이에요. 자, 지금 팔순을 넘긴 아버지. 이 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탄탄한 사업체를 일구셨고 수십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냥 돈만 또 추구한 게 아니에요. 네.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지인들이 이 늦은 나이까지도 아직도 많이 사람들이 찾아뵙고 존경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성품도 좋으셔서 남을 늘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다가 금슬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늦은 나이에 사모님 손을 잡고 함께 이제 산책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성공인의 모습인데, 이분이 한 가지 아쉬움에 욕심이 이제 계셨는데 아들을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네. 4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냐오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야 오기야 네.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의 인품과 인성이 아버지를 닮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시켜줘요. 몇 달 못 버티고 나와요. 또 취업을 시켜줘요. 그럼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럼 가정을 꾸려주면은 좀 정신을 차리려나 결혼을 시켰더니 술 먹고 아내에게 행패를 부려서 3년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얻고 싶은 아들 늦둥이 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렇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다 네. 그렇게 키웠는데 정작 크고 나니까 사회 적응도 못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모든 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0대가 됐다면서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입니다. 극단적인 캥거루족인데도 이건 아주 극단적인 형태죠. 아버지 돈으로 빈둥거리고 술도 먹고 밤늦게 게임하고 술 마시고, 또 이제 그걸 때문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뭐라고 하나 불러서 이제 야단을 친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나도 성인이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누나 관여하지 말라라고 해서 갖고 누나도 이 살해 이제 의뢰자죠. 더 이상 이제 얘기가 되지 않는, 대화도 단절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하는 사람이 뭐 성낸다고 그렇죠. 잘 대주면 또 뭐냐면 이렇게 빈둥빈둥 논다고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 더 이제 폭력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또 40대 아들이 부모님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행동을 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이혼을 하고 부모님 댁에 살다가 이제 갈등 때문에 나가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살았다고 뭐 혼자 살았겠어요? 부모님 돈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와서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준 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게 아들 요구를 처음 거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키우셨던 건데, 하여튼 거절을 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밤에 술을 먹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그 돈 내 돈인데 왜 미리 안 주냐? 이게 왜 자기 돈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건데, 결국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리니까 어머니에겐 폭언하고 아버지에겐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모르고 이 아들이 열매만 보고 자기 열매만 따먹을 생각하다 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사고 방식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얼마나 큰 행패를 부렸겠습니까?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아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왔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동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러다가 어머님 이걸 끙끙 앓고 있다가 살해자한테 며칠이 지나서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대노하셔가지고 절대 유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0대 노부부한테 이렇게 후레자식 같은 사람이 어딨냐. 절대 안 줄 거고 내가 이럴 바에는 딸한테 주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최영일 평론가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하면서도 답답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막 이런 아들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루는 어떤 업적들 아들이 잘 이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인데, 자, 오늘 이 80대 아버지를 대신해서요 사연 보내주신 따님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폭행하는 동생에게 재산 안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도 부모님께 해코지할까 봐 걱정되는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동생에게 재산 안 주고 싶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자격을 없앤다라는 게 우리 법에 상속 결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상속 예. 자격이 아예 없다고 보는 건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속을 미리 받으려고 부모님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상속분을 늘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해친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행동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 결격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네. 극단적으로 이번 경우처럼 아버지에게 주먹질을 했어도 이 뭐 사회적 비난이라든가 형사처벌을 떠나서 상속 자격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했는데도 네. 그 상속 박탈 사유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는 안 되네요. 저 이제 상해라는 게 이게 뭐 정도의 차이도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딱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상해치사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살인 미수라든지 그 정도로 지금 민법은 구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상속 자격이 박탈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유언을 뭐 하거나 유언을 해서 지금 딸이 있기 때문에 이쁜 딸한테 또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또 사회로 지금 다 환원을 하겠다. 이 유언을 가능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그러는데, 유증이 지금 가능하긴 한데 한 가지가 좀 고려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건 반장에서 계속 상속이면 마지막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유류분입니다. 예, 예. 암만 못난 자식, 나쁜 자식이라도 최소한의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 정도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유류분인데, 유류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딸한테 다 주고 사회한테 다 기부했다 하더라도 이 나쁜 자식, 이 나쁜 아들 일정 부분은 챙겨가야 되는 그런 그럼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상속재산 10억이라고 하면 딸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5억 5억인데 5억의 절반인 2억 5천은 유류분으로서 아들에게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딸에게 미리 네. 줘도 미리 혹은 줘도 기부를 하면 기부를 하더라도 그 기부를 받은 단체에 찾아가서 이건 내 예. 유류 최소한 2억 5천은 내놔라고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를 했다고 네. 하더라도 아들은 그 기부 단체에 가서 나의 유류분을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참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아들이 계속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해코지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코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유류분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알 거예요. 상해는 좀 계속 가해도 상관이 없고 살인까지만 안 가면 자신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유류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제도인가?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이나 일정 동양의 몇몇 나라 정도만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상속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상속인들 사이에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좀 사회적 약자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일정 부분 꼭 확인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제도인데, 과연 이 유류분 제도가 꼭 있어야 되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해코지를 막으려면 사실은 유류분이 안 주면 사실 못하게 될 수도 예, 있는데 예. 유류분이라는 건 최소한 있기 때문에
또 해코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차례 경찰에 출동할 만큼의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들어서 존속 상해는 더 큰 범죄거든요.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경찰에게 뭐 접근 금지 가처분 같은 것들을 신청해 놓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질 변호사가 지금 얘기했잖아. 존속상해가 더 큰 범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속 결격 사유에는 아버님을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폭언이라든가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결격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를 봤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야 이거 당연히 상속 결격 사유라고 다 생각을 하지 그 조항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라기보다 좀 이상한 흠결이 생겨요. 우리는 예. 되게 부모님들이 이런 거죠. 아들에게 너무 몰아주거나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딸들을 그렇죠. 소외시키고 이런 거 막으려고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오히려 유류부는 그런데 오히려 유료부는 예. 그런 건데 이 경우는 정반대잖아요. 네.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사실 아까 이제 박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법은 이 돌아가시는 사람이 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유류분이 그걸 제한하는 그런 대표적인 제도인데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걸 예. 사망한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양 변호사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파탄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만들어줬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악용이 돼서 오히려 유류분 제도가 아들의 그 폐륜의 행동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뭐 그런 개정안이 제가 올라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부모한테 범행을 하는 경우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라든지 존속 상해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좀 제한하는 뭐 그런 어떤 개정안이 제가 있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유류분제도 취지는 뭐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유류분을 줘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완을 이제 심각하게 좀 일단 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님 남은 여생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돈을 다 쓰셔야죠. 수십억을 다 쓰셔야죠.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방법입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신변 예.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께서는 그렇죠. 지금 이 자식은 죄송합니다. 욕은 아닙니다. 이 자식은 그 자식이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시더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떨어먹고 또 달랠 겁니다. 예, 그 그렇죠. 다음에 다시 또 해코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극단적인 상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대비를 하시는 것이 이 살해자 의뢰분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설득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예, 오늘 이 사건 얘기하면서 참 답답하네. 불효자 아들에게 상속을 안 줘야 되는 건데 유류분이한 제도가 오히려 아들에게 상속분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니까. 오늘 뭐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따님인데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불효자에게도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